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좀 부담을 갖게 됐고, 또 엔비디아가 주간으로 플러스 나긴 했지만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구도였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점도표 결과, 그러니까 금리를 3번 내릴 거냐, 2번 내릴 거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전망,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면서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춤거리고,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좀 시소 게임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슈부터 살펴보면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뭐 많이 올랐던 일본이나 인도가 좀 빠진 거 외에는 주요국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그런 모습은 없었고요. 종목들별로 봐도 뭐 이렇게 일관되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최근에 뭐냐면 대번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주, 그다음에 JP모건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에너지와 금융주가 미국에서는 안 빠지고 매주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정유주나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뭐 이렇게 아주 뭐 튀겨 급등한 건 없는데 2차전지 일부, 로봇주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제약이나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선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주가 미국이 중국의 조선 산업을 좀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우리 증시에서도 금융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금융주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고 자동차주 빠지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뭐 이렇게 특징적인 어떤 강세 보이는 대형주 쪽보다는 에너지 또는 중국 견제, 다음에 금융주, 밸류업 일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핫했던 게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출렁거렸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CPI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 변화. 다음에 PPI는 뭐냐면 제품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의 물가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제품을 저기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올리면 운송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PPI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음에 PC는 사람들이 비싼 거는 덜 사고 싼 걸 살 거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사과값이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예전에 5,000원 했는데 사과값이 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2배 올라간 사과는 덜 사 먹고 귤이 한 10%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귤은 더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한 게 PC이기 때문에 이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PC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PPI는 원래 그렇게 중요하게 보던 데이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예, 그런 편인데 예상치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뭐 전월 대비 같은 경우는 0.3% 예상인데 0.6% 예상하고, 전년비는 1.1 예상인데 1.6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러면 나중에 물가 올라가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확 튀어 올라간 금리가 튀어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빠진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C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PC는 지금 그 예상치 범위 안에 아직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있으면 그거 덜 사 먹고 좀 덜 오른 쪽으로 소비가 가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PC 발표가 되는 건 이번 달 이제 저희 후반에 나오니까 뭐 그 후반까지는 조금 시장이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이제 뭐 물가지표 조금 이번에 세게 나온 거 가지고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PC까지 높게 나오면 이제 그때 되면 좀 긴장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 단계는 아니라서 뭐 PPI 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뭐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FOMC 회의.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점도표를 주목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점도표거든요. 점도표는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12월 마지막 점도표 나온 게 작년 12월이니까 지난 회의 때는 올해
세 번 정도, 요게 이제 예상 한 번, 두 번, 세 번에 제일 많이 몰려 있잖아요.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최근에 물가 하락 속도가 둔해져서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축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세 번 인하 전망에서 두 번 인하로 바뀌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두 번이 되면, 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시장이 한 차례 정도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세 차례가 유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괜한 걱정했네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FMC,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IT 기업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된 일정이 되게 많아요. 그 엔비디아 GTC가 개막이 되는데, 이 GTC라는 건 뭐냐면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우리 이제 반도체 이런 거 개발하고 있어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컨퍼런스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개발돼서 출시를 할 겁니다라고 예고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즈음 돼서 주가가 그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차세대 제품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언제부터 출시할 거다 이런 예고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동력이 될 거냐, 이제 완전히 반영된 재료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주가가 평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평범하진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보면 뭐 이틀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이틀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이런 경로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실적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예상치는 매출 53억 달러 정도에 영업손실 마이너스 25센트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을 마지막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적이 뭐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고 가이던스 제시할 때 만약에 지금 예상치가 흑자, 한 7센트 흑자 나는 거 예상하고 있잖아요. 가이던스에서 이제 우리는 영업 흑자로 전환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주, 기존의 어떤 반도체 소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HBM 뭐 이런 수혜주 말고 일반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에 실적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수급이 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어떤 경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급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순매도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매도라기보다는 안 사서 매도였는데, 금요일에는 또 많이 팔아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근데 2주 연속 매도는 없었거든요. 작년 11월 중간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한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특히 중반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바뀌게 되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도를 심각하게 보진 않는 게,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된 측면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 빼고 나면 또 매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근데 다른 종목까지 번지면서 매도 규모가 커지면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만 매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만, 인도, 중국 다 순매수인데, 이게 이제 이 기간은 목요일부터 수요일로 끊는 걸 지난주라고 그럽니다. 외국 자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만 매도라서 이건 아마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쪽 영향받은 거,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매수 강도가 약해진 거, 뭐 요 정도가 복합적인 거라서 아직은 이제 매도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 어떤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저도 또 역시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증시 자금 동향 자체가 이 고객예탁금 추이거든요.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주식계좌에 갖고 있는 돈의 합, 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하려고 주식계좌에 넣어놓는 돈의 합인데 안 늘었잖아요. 예, 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이제 좀 지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매매한 종목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주 자동차 샀고, 금융, 정유, 전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일반 전기전자 있잖아요. 삼성전기나 LG전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수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금융조선인데 삼성전자는 그냥 아마 이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돼서 그렇게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하고 조선 밸류업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업체들 견제 가능성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에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이 많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일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어서 업종별로는 뭐 밸류업이거나 제약바이오 또는 반도체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지난주 움직임을 보면 증권업종을 비롯해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운수장비인데 운수장비는 두 개 업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가 운수장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었고 화학은 이제 정유주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다 이제 정유주가 선전했잖아요. 그래서 정유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기전자는 주 초반보다 마이너스로 끝났고 서비스업도 부진했습니다. 서비스업은 게임주나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과 실어 나르는 산업 이외에는 또는 유가 상승 수혜주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일반 전기전자하고 기타 서비스인데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비엠 이게 이제 일반 전기전자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기타 서비스는 그 제약바이오 중에 어정쩡한 거는 제약바이오 기타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뭐 알테오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기타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초반 대비 이제 부진했던 건 반도체, 제약,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는 게임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일부, 제약 바이오 중에 일부 선전했고 반도체는 종목별로 엇갈렸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좀 부진했다, 재미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번 주에는 이 그래프의 업종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기보다는 양쪽 다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업종별 변화는 제가 데일리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제일 중요하다. 3번이나 2번이나 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 빅7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춤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말 바꾸면 돌아가면서 지탱은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어정쩡할 때 애플은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받쳐내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는지 여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셀 2000. 그러니까 최근에 빅7에서 자금이 나와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로 매수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해집니다. 그런 구도가 되는지.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중소형주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ADR 제가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과매도로 양시장 다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일부는 좀 반등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많이 빠지고 눌려있던 종목군들, 그래서 좀 업종지수에서 이쪽에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지난주에 강했던 건 이제 밸류업이거나 조선이거나 뭐 에너지 유가 상승해서 수혜를 받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대로 고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주 초반 이후에 이제 좀 반전이 되느냐. 워낙 이번 주에 증시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지난주 일단 저게 강했는데 어느 쪽으로 변화가 생기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올해 코스피의 대중소 업종별 상승률을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코스피는 중형주가 제일 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형주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역시 중형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약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고객의 탁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중형주군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게 시장 수급을 봐도 코스피는 외국인들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사는데 초대형주거나 밸류업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만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살 때는 어떤 장이 되냐면 개인들이 예탁금이 되게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수한다.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이 소형주 쪽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예탁금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산다는 얘기는 이거는 떨어지는 거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지금 밸류업, 그다음에 코스닥은 중형주군이 시가총액 2천억에서 1조 원 사이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체로 중간값 보면 시가총액 5천억대 정도 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최근에 이제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피는 뭐 밸류업에서 이제 자금이 조금 어디로 넘어가는지, 다음에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중형주군, 다음에 소형주에서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쪽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어떤 기관들이 매수가 따박따박 누적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계속 가져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일리로 제가 종목들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매일 말씀드리니까 방송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